최근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단순 실적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숫자랑 구조를 같이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숫자만 보면 망한 건 아닙니다. EPS도 예상보다 높았고 매출도 크게 깨진 건 아닌데요. 그래서 처음 발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보면 EPS는 시장 예상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겉으로 보면 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들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오래 보신 분들은 유나일은 원래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7%대에서 이번 분기 0.3%까지 떨어졌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9%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좀 나빠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보험사로서는 거의 손익분기 수준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매출이 늘어도 돈이 거의 안 남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비율, MCR도 92%를 넘기면서 비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건데요. 보험 비즈니스는 결국 얼마 받느냐보다 얼마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가는 쪽이 완전히 이겨버린 상황인데요. 이걸 사업부별로 나눠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험 본체 쪽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옵튠 쪽은 매출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요. 즉 지금 구조는 보험은 약해지고 서비스 부문만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번 분기에는 옵튠 헬스 쪽도 같이 흔들렸다는 건데요. 원래는 보험이 흔들리면 옵튠이 받쳐주고 옵튠이 약해지면 보험이 버텨주는 구조였는데 이번엔 둘 다 동시에 맞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첫 번째는 MCR 예측 실패 및 이용량 폭증입니다. 보험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의료 이용량 예측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분기가 지나봐야 합니다. 이번엔 예상보다 중증 환자, 고비용 환자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관리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요. 사전 승인, 병원 유도, 치료 가이드라인, 약 관리 이런 걸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용량이 임계점을 넘으면 이 관리 시스템이 무력화가 되는데요.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냥 돈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VBC 구조의 양날의 검인데요. 특히 옵튠 헬스 쪽은 가치 기반 진료 모델 VBC 구조입니다. 잘 되면 마진이 크게 좋아지지만 관리 실패하면 손실도 많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이용량 급증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 레버리지가 역방향으로 작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장했는데 이익이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는 일회성 비용까지 겹쳤는데요. 구조조정 비용, 사이버 공격 관련 비용까지 겹치면서 이게 영업이익에 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다 날아갔는데요. 시장은 이걸 보고 이게 단순 사고냐, 구조 문제냐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던스부터 보면요. 사실 이번에 제일 충격이었던 건 실적이 아니라 가이던스입니다. 회사 스스로 내년 매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수익성이 안 나오는 메디케이드, 일부 메디케어 계약을 의도적으로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즉, 마진 방어를 위해 외형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건데요. 이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유나일은 안전 성장주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하락은 단순 실적 미스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유나일은 안전 성장 플러스 방어주 프리미엄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매출 역성장,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면 이 프리미엄이 사라집니다. 시장은 이 종목을 규제가 민감한 저성장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나의 쇼크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닌데요. 의료 이용량 폭증, 관리 실패, VBC 리스크, 규제 압박, 일회성 비용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진 사건인데요. 그래서 시장이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실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다시 검증해야 하는 단계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게 바로 끝이란 의미는 아니고요. 유나일은 비용 관리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회사 중 하나고 과거에도 이런 위기를 몇 번 극복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 분기부터 MCR이 안정되는지만 확인되면 시장 평가를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했다보다는 검증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사회보험 구조 간단히 볼 건데요. 미국 헬스케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기반 보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가 있고 이쪽은 전부 정부 계약을 통해 돈을 받는 구조인데요.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인데요. 즉 보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가 룰을 만들고 보험사는 그 안에서 운영만 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미국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권이 약한 산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연 6에서 8% 수준으로 계속 올라왔는데요. 치료비, 인건비, 약값
전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부 인상률은 보통 4에서 6%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2026년에 요율을 5% 올려줬다고 해도 비용이 7% 오르면 구조적으로 손해인데요. 즉 비용은 자유롭게 오르는데 수익은 행정적으로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차트 리뷰 규제, 리스크 조정 강화까지 겹치면서 보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환경은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 지급률 쇼크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2027년에 지급률 0.09%를 지급하겠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요. 최종 요율은 아마 2026년 4월 6일경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 업계의 피드백을 수렴해서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일부 보정이 반영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왜 이런 환경이 특히 윤활에 더 아팠냐? 윤활에 더 불리했던 이유는 단순히 공공보험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민간보험 비중도 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비중도 같이 큽니다. 즉 어느 쪽이 흔들려도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고요. 이번에는 민간 쪽 경쟁 압박이랑 공공보험 규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더 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옵티움 구조입니다. 윤활은 보험이랑 서비스, 데이터까지 그룹 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평소에는 강점인데 규제가 들어오면 양쪽이 동시에 맞습니다. 보험 쪽도 타격, 서비스 쪽도 타격. 이번에는 완충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참고 목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문과 옵티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헬스케어 부분이 약 60에서 62%, 옵티움이 약 38%에서 40%입니다. 헬스케어 부문을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민간 보험인 직장 개인 보험,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이드, 그리고 기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민간 보험 쪽이 약 43%, 공공보험이 약 메디케어 28%, 메디케이드가 약 23%입니다. 마진은 메디케어가 제일 높고요. 메디케이드가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메디케어는 고령층 중심의 보험이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중심 공공보험입니다. 둘 다 정부 계약 구조라는 게 핵심이고요. 참고 목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한 게 바로 전략적 축소입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는 메디케이드,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계약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입찰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 성장보다 마진 방어를 선택한 건데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역성장 쪽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아, 이제 무조건 커지는 회사가 아니라 버티는 회사로 바뀌는구나. 이 순간 성장 프리미엄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은 계속 오르고 윤하일은 공공보험 비중이 높고 그래서 마진이 더 압박받았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성장보다 생존을 선택했고 시장은 프리미엄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 실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환경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번 윤하일 쇼크의 본질은 정부 통제 구조, 그리고 의료 인플레, 그리고 공공보험 의존도의 결합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윤하일이 정말 끝났냐? 아니면 회복 가능성이 있냐? 이건 앞으로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MCR입니다. MCR이 다시 80% 중반대로 내려오냐? 이게 확인되면 비용 통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 이용량입니다. 이용량이 안정되고 VBC 관리가 다시 작동하는지 이게 안 되면 구조는 계속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정책 환경입니다. 어드밴스 노티스랑 최종요율 차이, 그리고 정부 인상 기조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완화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입니다. 만약 향후 최종요율이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간다면 상황은 꽤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의료 인플레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MCR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단기 실적은 아니어도 구조 회복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성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윤하일은 끝난 상태라기보단 검증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MCR, 이용량, 요율 환경 이 세 가지만 확인되면 이 평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보다 데이터 체크 구간에 가깝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번 윤하일은 단순한 실적 미스가 아니고요. 의료비 인플레, 정부 요율 구조, 사업 구조 문제가 같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게 바로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CR 정상화, 이용량 안정, 요율 환경 이 세 가지만 계속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확인되면 평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윤활 실적 발표와 메디케어 지급률 이슈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